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 특례 8번째입니다. 서식 작성 특례 수정신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아까 4월 기속분, 4월 지급분 등을 해서 50일까지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까지 해서 6가지 소득을 작성했죠. 일반적인 소세 납부서는 세목별로 나올 거고요. 지방세 납부서는 한 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소득이 나오면은 모두 다 세목별로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세목별로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서 납부가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합계 금액을 안 썼는데 제가 합계 금액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 더해보면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뭐 더해볼까요? 더해보면 계산기 있어야 되겠는데 계산기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아무튼 뭐 더해보세요. 뭐 더해보는 건 없지 않고요. 해답은 제가 핸드아웃권을 제공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면 사업소득이요. 원래 50만 원권으로 우리가 보고 했잖아요. 근데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누락했나 봐요. 한산화권을.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치려고 해당되는 내용들로 정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자, 일단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매월 쪽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는 거예요. 반기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동그라미 표시 된 다음에 수정 쪽에 표기돼야 되죠. 그렇죠? 이 수정 쪽에 표기되는 것들을 놓치시면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그냥 굵은 표시 좀 했습니다. 수정 쪽에 동그라미 표시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표시 하시고. 기속연휴가 지급연휴는 똑같은 거죠. 4월 달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신고를 근데 5월 10일 날 지금 했다고 했었는데 수정 신고를 지금 5월 30일 날로 이렇게 한대요. 5월 30일 날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다음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금액들 모두가요.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빨간색으로 제가 좀 고쳐볼게요.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내용 정리되고요. 그 다음에 자, 모두 마찬가지인데 지금 칸이 충분치 않으니까 사업소득권만 말씀을 좀 들어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명, 이게 적죠. 이거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검정색 고쳐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100만 원. 이게 적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3만 원. 이게 적는 거죠. 그 다음에 가산세는 원래 신고 때는 0이었겠죠? 이게 0이었을 거예요. 이거는 빨간색으로. 안 줘도 될 것 같고. 자, 검정색으로 이제 가산세를 적을 건데요. 이 가산세 계산은 여기다 써놨어요. 원천징수 납부 불손실 가산세하고 특별징수 가산세 써놨는데요. 뭐 기억번과 니은번 한도는 10% 한도권인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해가지고요. 540원에 가산세 금액이 나오는 거죠. 뭐 가산세 계산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540원.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요 밑에도 가감계 쪽에도 똑같이 써볼게요. 이거 적는 거죠. 물론 나머지 것들도 모두 다 여기다 이렇게 해두는 거예요. 여기다가 3명 이렇게 하고. 근데 나머지 것들은 모두 다 똑같을 거잖아요. 금액 변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표기를 좀 해보면 요거를 검정색으로 고치고 1,000만 원도 검정색으로 고치고요. 218 공사공 금액도 이렇게 검정색으로 고치죠. 금액이 빠졌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하는 거죠. 나머지 뭐 중도채사, 일용근로, 사업, 기타소득, 퇴직소득, 아니다. 그 이자소득, 배당소득도 모두 다 위아래로 위쪽은 빨간색, 아래쪽은 검정색 건으로 해서 신고서식을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수정신고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한 가지 유념하실 게, 자, 지금 이렇게 해당되는 가산세 금액이 나왔잖아요. 540원 금액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정신고를 언제 하냐면 5월 30일 날 했었거든요. 자, 5월 30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당월신고서에.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니까 5월 기속분, 5월 지급분 하셔서 6월 10일 날에 지금 신고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5월 기속분, 5월 지급분, 6월 10일 신고서에 A 90번 난 쪽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좀 적어주래요. 지금 이게 6월 10일 5월 기속분 5월 직분 신고서다 라고 가정한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적던가 아니면 여기다가 15,540원을 적던가
아무튼 소득세, 가산세 등에 나눠 적어도 될 것 같고요. 소득세 이렇게 몰아가지고 적어도 되겠는데 아무튼 수정신고를 한 다음에 최초로 도래하는 당월신고서에 A 90분란 쪽에다가 추가로 납부할 소득세, 가산세까지 포함된 총액을 적어주랍니다. 물론 15,540원 세금 납부할 때 우리가 납부구분권들을 일반적으로 원천분 잔압으로 좀 걸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수정신고할 때 추가적으로 납부할 금액은 2번에 수시분 잔압으로 걸어요. 그렇게 해서 납부서는 15,540원 납부하면 되겠는데 수정신고 방법이요. 수정신고 도래한 이후에 최초로 도래한 당월신고서 A90분 쪽에다가 가산세 포함된 금액까지를 적어주랍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적어주지 않아도 페널티는 없어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반대였었다. 우리가 원래 신고했던 게 100만 원이고 나중 신고한 금액이 50만 원이더라. 그러면 가산세는 없고요. 오히려 15,000원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수정신고라고 얘기하지 않고 경정청구 양식권으로 해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들인데 아무튼 만약에 그런 형태라면은 6월 10일 신고에서다가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5,000원 이렇게 표기를 하셔가지고요. 이달에 납부할 세금하고 서로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그걸 뭐라 부를 거냐 하면 우리는 조정환급이다 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내용 정리해서 표기를 좀 해주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관련된 내용권들은 나중에 또 별도로 제목을 좀 달리해서 특강형식권으로 얘기를 좀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당월신고서에 표기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납부할 금액은 A 90분 쪽이 플러스 표시를 하는 거고요. 혹시 돌려받을 금액이란 마이너스 표시하는 거죠. 다만 플러스 금액은 표기되지 않더라도 실무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마이너스 금액권으로 혹시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라면 표기를 하셔가지고 그달에 납부할 금액하고 조정환급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해 주시는 게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세법에 대한 내용들을 인지를 좀 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판단 좀 되니까 이해가 좀 잘 안 되시는 경우라면은 세법에 대한 공부를 조금만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정신고 작성 방법권을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는 걸로 마무리 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